페이지 87쪽 원의 접선의 방정식. 우리 앞에서 직선의 방정식 배웠죠? 그쵸? 필요한 게 뭐라 했어? 기울기랑 y좌편 또는 기울기랑 한 점 이렇게 주어지면 구할 수가 있다 했잖아. 근데 얘는 그냥 직선이 아니라 접선이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아까 어떤 상황?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만 보는데 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때 요 직선의 방정식이 접선의 방정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아까 이거 어떻게 한다 했죠?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 거리가 어떻다? 반지름과 같다를 했었지. 그치? 요걸 이용해서 접근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우는 총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집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자, 기울기가 줬어요. 원이 이렇게 줬고 중심이 A, B야. 반지름 R이에요. 그때 이렇게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근데 반지름은 X래요. M이래요. 그럼 Y좌편 모르니까 선생님 N이라 줄게요. 근데 우리 기울기가 M이면서 이 원과 접하는 거는 이렇게 직선도 있지만 얘를 이렇게 이동시켜서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접하는 상황 몇 개? 두 개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거기 잠깐 보면 mx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왜 플러스 마이너스 되냐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원의 중심과 요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 같다. 이렇게 십작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루트 네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해 줄게 보고 따라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는 모양과 조금 비슷한데 조금 다른 점 뭐냐면 거기에는 원의 중심을 몇 콤마 몇을 잡았어 봐봐. 0,0일 때 아닌가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알죠? 그치? 여기 a, b가 뭐야? 00으로 집어넣을 때야. 그래서 a랑 b가 00이면 절대값 n이 r 플러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n이 풀마 r 루트 그래서 m제곱 플러스 이렇게 나왔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럼 이거는 이 문제 나와 있는 이 공식은 어떨 때만 쓸 수 있다는 거야? 중심이 0,0에밖에 못 써. 별로야, 그렇지? 그러니까 중심이 0,0에밖에 쓸 수 없어서 나중간 어차피 이거 a, b가 문제에서 만약 중심이 0,0에 다른 값을 적었어. 그러면 이 값이 뭔지를 모르지만 나오겠죠? 그렇지? 그럼 어떤 상수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절대값 풀어버리면 우리가 y좌편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은 외우면 좋겠지만 못 외우더라도 우리는 뭐야? 정직한 게보다 반지름과 같다는 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충분히 공식을 외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찾아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공식은 이런 상황에서만 쓸 수 있어요. 중심이 0,0인 상황에서만 쓸 수 있어. 그때 기울기가 m이면 접선의 방정식 쓰자고 y는 mx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공식을 외우지 않고 접근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결국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랑 같다? 반지름과 같다라는 식 세울 수만 있다면 우리 이 y절편을 몇 개? 두 개를 반드시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절대값만 풀어내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솔직히 공식을 외우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중심이 0,0이 안 되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공식 외워도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외우는 것보다 차라리 이 방법을 써서 접근해 줄 거다. 이렇게가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외우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별표 쳐주세요.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별표 쳐주세요. 두 번째는 원 위에 점이 주어진 경우고요. 얘가 접하는 점이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접점이라고 해요. 접점.
좀 해줘. 이것도 한번 삼아볼까? 이렇게 나와 있고 얘도 근데 중심이 0,0이긴 해. 반지름 아니고요. 그다음 여기 지난점 하나를 x1, y1 이렇게 잡아준 거야. 이거 나와 있는 거 문제. 이렇게. 그때 원의 방정식이 나와 있고요. 그럼 첫 번째 방정식은 뭐냐? 얘를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는 거지. 첫 번째 방정식. 두 번째는 뭐냐? 수직 조건 이용해서 기울기를 찾아낼 수 있죠. 요 직선과 요 직선이 수직하다. 그럼 요 L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L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요 기울기에 대해서 수직한 기울기를 찾으면 되는 거지. 근데 요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x1분의 y1이죠. 그럼 이거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되는 거지. 따라서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 이거에다가 얘를 지나야 되는 거잖아. x 빼기 x1 더하기 y1 양면에 y1 곱해주면 y1 y는 마이너스 x1 x 플러스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 얘 우리 뭐로 바꿀 수 있어? r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얘 이항해 주면 따라서 x1 x 플러스 y1 y는 r 제곱인 접선의 방정식. x1 y는 참고 어떤 숫자로 나오는 거예요. 접점이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1차 방정식 xy에 대한 1차 방정식 얻어낼 수 있겠죠. 거기 봐봐요. 그렇게 똑같죠. 자, 그럼 얘가 중심이 이제 a, b인 경우도 있을 거야. a, b. 그때 해당하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되냐? 이거 뒤에 나와 있나? 뒤에 안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네요. 거기 적어줘요. 거기 적어주세요. 갑니다. 적어줘야 돼. 잠깐만. 안 되셨어. 다음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행 이동 해보거든요. 이거 평행 이동하는 거 나중에 오늘 좀 더 배울 거야. 평행 이동. 그러니까 얘를 x축으로 a 맞지? ax x만 문제가 이렇게 적혀 있었구나. 잘못 적었어요. 다시 적을게요. 미안 얘들아. 다시 적어야 돼. 쏘리. 다시 적어야 돼. 반대로 적었어요. 이거야. 평행 이동했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좀 이따 우리가 평행 이동 배울 거거든요. 그때 한번 다시 설명해 줄게요. x축으로 a만큼 이동하면 x1이랑 x 둘 다 a만큼 이동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y1 대신에 b, y 대신 b 대입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얘가 뭐라고?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이고 접점이 요거일 때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보단 이걸 더 많이 쓰긴 할 건데 이거 근데 못 외우겠으면 나중에 평행 이동 시켜주면 돼. 근데 한 번에 외우면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왼쪽에 적어주면 거기는 이것만 나와 있어요. 이거이고 접점이 y면 접선의 방정식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라고 적혀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중심이 a, b라고 되어 있으면 접점은 똑같아. 그러면 x 빼기 x1 빼기 a x 빼기 a y1 빼기 b y 빼기 b는 r제곱. 좀 더 외우기 쉽게 하려면 요거 있죠.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면 하나는 x1을 집어넣어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하나는 그대로 나와. 얘도 마찬가지잖아. x 제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x 곱하기 x. 그럼 하나는 x가 x1이 들어가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똑같은 원리잖아요. 그치? 그래서 외우는 원리를 그렇게 생각하면 좀 쉽죠? 아 얘가 x제곱이 x 곱하기 x구나. 그럼 x1 하나 집어넣어서 이렇게 나왔네. y1 하나 또 집어넣어서 이렇게 나왔네. 그럼 밑에도 똑같이 요런 꼴이구나. 그럼 x1 하나 집어넣어서 이렇게 나오고
y1도 하나처럼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면 좀 더 외우기가 쉽겠죠. 같은 구조로 외워버리면 하나만 배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 했냐? 원밖에 한 점이 주어집니다. 얘는요 공식이 따로 없어요. 그냥 기울기만 정해주면 합니다. 그래서 한 점이 예를 들어서 x1 a, b야. 한번 적게 x1, y1이야. 그러면 y는 m x 빼기 x1 더하기 y1을 적은 다음에 이거랑 똑같은 방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이 따로 없어요. 공식 따로 없어서 이렇게만. 얘는 기울기를 그러면 구해줘야 되겠지? 근데 상황만 볼게. 이 말이야 이 말. 원이 이렇게 나와 있어. 원밖에 한 점이 x1, y1을 주어졌어요. 그럼 원의 중심에서 요 접하는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을 갖다 이렇게 시켜주면 반지름 기울기 나오고 있어 안 나오고 있어? 나오겠죠? 근데 기울기에 몇 개 나오고 있어요? 2개 나와야 돼. 접하는 게 2개 있고. 그래서 요 m 값은 2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문제 풀면서 다시 언급을 드릴 거니까. 그래서 이건 따로 공식은 외울 게 없고요. 얘는 요거 공식 외우는 것보다는 요거 접근하는 방법. 얘는 공식을 좀 외워주면 좀 편하다. 문제 풀 때. 관련된 문제 필수 15번 보겠습니다. 그냥 바로 공식 쓰는 거야. 쪼르륵 그냥 공식 쓸 거예요. 다음 직선 원에 접하고 직선에 평행한 두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 선생님은 공식이 하지 않고 접근하는 방법으로 간다 했어. 자 그러면 기울기가 평행하다 했으니까 뭐야? 그럼 결국에는 요 그 x랑 y의 개수를 그대로 가져가야 되겠지? 그래서 평행한 직선은 이렇게 둬도 괜찮을까요? 그럼 저 k 값이 몇 개 나오는 거야? 2개 나와야 되는 거야. 아까 2개 나온다 했죠. 그래서 이 직선과 이 점의 중심, 원의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같으면 되는 거죠. 접하는 상황이면. 그래서 공식 루트 제곱 공식이래. 점직 공식 0 0 공식 갖다 끝. 자, 때가 k는 2 루트 k 번호와 풀마 2 루트. 따라서 직선 하나는 이렇게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굳이 공식을 하지 않더라도 금방 풀죠? 점직 공식만 알고 있으면 밑에 거기 공식 쓰고 있을 때는 굳이 그렇게 외워서 할 필요는 없다. 점직 공식은 어차피 외워야 되잖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나중에 또 나와야 되나? 나중에 또 나니까 어차피 외워야 돼. 그럼 어차피 외울 거 그냥 이거 외워서 하는 게 나으니까. 16번 볼게요. 원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을 만들어서 아까 이건 원의 중심이 0,0일 때 접점이 주어질 때 접선을 만드는 시간 아까 요거 이용해야지. x1 x, y1 y는 알죠. 볼게요. 그럼 뭐야? 2x 플러스 y는 5 끝. 답이에요. 거기 y가 1이죠. 여기 1이죠. 그럼 5를 넘겨줘야 돼. 그래서 a는 2, b는 마이너스 5, 다음은 마이너스 3. 푸는 거 금방 풉니다. 마지막 필수 17번 하고 다음 단원 또 넘어갑니다. 필수 17번. 마이너스 2,4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 아까 어떤 상황이라고? 원이 이렇게 나와 있고 원 밖에 있는 점에서 그 접선 중에 찾아가는 거죠. 그럼 뭘 잡으라고요? 기울기만 모른다 했어. 그래서 기울기 m으로 접근한다. y는 m 찾고 마이너스 2,4는 직선의 방정식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정리. 그래서 우변 이용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직선과 어떤 점 원의 중심 사이 거리를 뭐한다? 접해서 만나기 때문에 반지름이랑 같다. 계속 쓰죠?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접할 때 계속 써주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면 솔직히 공식은 못 외우려고 해도 다 구할 수 있어. 다. 이거는 따로 외우라는 거지. 두 번째 거는. 그래서 뭐야 0이니까 사라지네. 반지름 2. 그다음 분들은 이렇게 연결제곱 또 이소리라네. 오케이. 선생님 m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요? 2개 나와야 된다면서요. 줄게. 자
이렇게 하나만 나오는 경우에는 뭘 의심해야 되냐? 0인 경우를 의심해야 되거든요. 자, 한번 그림 다시 그려볼게. 그림을 정확히 그려보면 이런 마이너스 2,4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4는 여기예요. 그래서 하나는 요게 나오고요. 하나는 요게 나와요. 5% 수죠. 잠시만. 잘 풀어졌어. 자, 그러면 노란색 없으니까 비슷한 초록색으로 가겠습니다. 노란색은 좀 더 키워야 되겠다. 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나오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짜리가 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인데 하나가 이게 나오고요. 그럼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이거죠? 이건 지금 무슨 축과 접해? y축과 접하죠. 그때 어떻게 쓰라고? x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쓰라고 앞에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그래서 이 y축과 평행한 거는 여기서 식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그럼 식으로 안 나오면 어떻게 해줘요? 기하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직접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x축과 평행한 거는 0이라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y축과 평행한 거는 우리가 이거에 대한 기울기를 따로 우리가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면 이 개념이 좀 어려워서 측정할 수 없어요. 일단 우리가 아는 범위에 측정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기울기를 따로 말하지 않고 y축과 평행한 건 x는 몇 이렇게 써주기 때문에 이거는 m의 값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식으로는 나타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의심해야 돼. 아까 말했잖아. 원 밖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몇 개 나온다고요? 2개.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하나만 나온다? 그러면 멈추면 안 돼. 어떻게 하라고? 그림 그려서 이런 식으로 y축과 평행한 게 있는 점을 따져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무조건 2개 나와야 돼. 하나는 안 돼. 하나는 나올 수 없어. 넘겨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보겠습니다. 직선과 원의 방정식으로 지워도 될까요? 줄게요. 가보겠습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 자, 우리 앞에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보였니? 직선 하나 써주고 하나에다 뭐 곱했어? k 곱해서 더한 다음에 0이다 이렇게 써주지 않았어? 기억나? 이런 식으로 썼던 거? 직선 써주고 어떤 직선 나왔어? 더하기 k 곱해주고 직선 곱해주고 다시 그냥 이렇게 써주지 않았나요? 이게 뭐였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었죠?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얘랑 똑같이 채워주면 돼. 그 대신에 k가 마이너스만 했는데 자 무슨 말이냐? 두 원의 이렇게 두 원을 선생님이 풀었어야 돼. 풀어서 이렇게 써주고 5라고 할게요. 5 프라임 그 다음에 A 프라임 2 프라임 C 프라임 섞어주고 는 0 이러면 이제 뭐 ABC의 조건을 따라서 이 원방정을 만들 수 있는 거지? 내가 원방이라고 생각할게. 두 원의 방정식을 다음과 좋습니다. 그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요 한쪽에다 k 곱해서 더해주면 돼.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만들었던 거랑 똑같은 방법을 써주는 거야. 이게 의미하는 게 그때 뭐라고 했어? 연립하는 거잖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두 원을 연립해서 교점 두 개 찾고 그 교점 두 개를 지나는 원을 찾는다는 거니까 연립이 필요한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이렇게 k 곱해주면 k 값 상관없이 는 0 해줘갖고 한 등식처럼 풀어낸다면 연립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때 설명드렸죠? 근데 이 k 값이 결정이 안 되면 이 원이 하나 나오는 거야? 무수히 많이 나오는 거야?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이 나오는 거야. 그치? 그림 한번 볼게요. 그림 한번 보면 이해될 거야. 그림이 이렇게 원 두 개가
크기가 다른 원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원의 교점 부분은 어디냐?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그리면 뭐 크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그릴 수 있고 작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 뭐 왼쪽 그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 거지. 무수히 많죠. 그럼 얘도 이 K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뭐가 결정돼야 되냐면 결국에 지나는 한 점이 결정돼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지나는 한 점이 여기에요. 그럼 이 원으로 결정되는 거고. 지나는 한 점이 여기에요. 그러면 이 원이 결정되는 거고. 지나는 한 점이 여기에요. 이 원이 결정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나는 한 점이 잘 봐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한 점을 지난다 생각해봐. 우리 이 점도 지나고 이 점도 지나고 이 점도 지나는 원은 있어 없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도 여기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 K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정확히 이 파란색 부분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랑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꼴이 똑같거든요. 근데 가로 앞에 위에는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고 마이너스 1이겠지? 밑에는 K가 곱해져 있어요. 보이나요? 근데 그 밑에 K는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 원을 지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은요 얘랑 꼴은 똑같이 가되 여기서 K가 뭐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면 직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고 K가 보면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즉 직선은 두 원을 뭐 하면 된다는 거야? 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태후에 말하면 어떻게 말해? 두 원 빼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하지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어 태후에 보면 K 곱한 다음에 그 K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만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지. 했나요? 항등식처럼 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되는 거니까. 자, 관련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문제, 세 문제 정도 있네. 18번. 세 문제 풀고 쉬었다가 또 문제 표시가 줄 거예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뭐라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두 원을 뭐 하라는 거라고? 빼는 거야. 그래서 왼쪽 원과 오른쪽 원 빼는데 왼쪽에서 오른쪽 빼볼게요. 바로 빼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야.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그냥 이거 뭐하면 쏙 대입해주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직선은 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식으로. 그래서 3a는 몇이야? 18, a는 6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나오죠? 두 번째 필수 19번. 두 원의 교점과 점 1,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어떻게 하라고? 얘는 K를 곱하는데 K가 뭐만 아니면 돼?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돼. 그래서 한쪽에다 K 곱해줍니다. 얘도 그때 설명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제외되는 게 있어. 뭐는 제외야? K랑 곱해진 이 원은 나타낼 수 없어요. 그때 K랑 곱해진 직선은 나타낼 수 없다고 말했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제외야. 요거는 제외야 이거. 자, 해볼게. 얘가 뭐를 지난다고? 1,1을 지난다. 그럼 1,1을 대입하면 뭐가 주어져요? K 값 구할 수 있겠지? 계산만 잘하면 돼. 계산만 실수 안 하면 돼. K 뭐나? 1 나오네. 그럼 여기를 다시 집어넣어야지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원이 나오지. 그래서 이거 정리한 식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원방이 되겠습니다. 이제 정리되어 있죠? 그럼 마지막 필수 20번. 아까 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지 찾았잖아. 현의 길이 어떻게 한다 했어? 점즉 이용해서 D 구하고 반지를 이용한다. 피타고라스 이용한다 했지? 똑같아. 근데 얘는 무슨 현이야? 공통현이잖아. 두 원의 공통현이에요. 그럼 아까 말했잖아. 두 원의 교점을 지하는 직선의 방정식 위에 공통형이 있을까 없을까? 무조건 있죠. 그럼 아까 앞에서 현의 길이 구할 때 나오는 그 직선이랑 여기서 이 직선은 같은 길이인 거야.
근데 이 직선을 우리가 직접 찾아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 직선의 문제 나왔어. 근데 얘는 안 나온 거야. 그럼 두 원을 모았는데 빼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문제 빼주세요. 두 원을 빼면 4x 플러스 4y는 4 끝. 그러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요. 그럼 이거 하든 이거 하든 상관없는데 선생님이 왼쪽에 뭘까? 여기 원을 보니까 요거 해야 될 것 같아. 자, 요거 원의 중심 어떻게 돼요? 0,0 작은 원을 먼저 보는 거야. 만드는 2 이렇게 합니다. 괜찮죠?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 거리 2라고 잡으라 했지? 끝. 그럼 뭐야? 이렇게 반지름 몇이에요? 2. 그럼 선생님이 수선을 내려서 요 길이를 L로 잡을게요. L은 어떻게 돼요? 루트 제곱 빼기 제곱. 그러면 루트 4분의 15 2분의 루트 15. 그러면 2배 하면 한의 길이 되겠죠? 루트 15가 되는 걸 루트 14야? 몇 15, 14지? 어디에 들었어? 왜죠? y 4 빼기 4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구나. 여기 들었네요. sorry. 그럼 루트 2분의 7이네. 유리하면 2분의 루트 14, 유리하면 루트 14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쉬었다가 또 풀 시간 줄 테니까 하고 나서 뒤에도 진도 나갑니다.